안녕하세요. 상인 조직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맡게 된 정병표 교수입니다. 저는 약 15년 정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같이 동참했고 상인대학 또 상인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하고 이 상인 조직과 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. 그 순서는 먼저 상인 조직의 이해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상인 조직의 단결, 화합,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상인의 그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인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또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그 지원 사업의 사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상인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상인 조직하면 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. 상인들의 모임체, 어떤 그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조직 안에서 살고 또 2명 이상이 모이면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. 그 조직체에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. 어떤 일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상인들의 조직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죠. 상인 상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. 또 경영상의 어려움,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또 그 상권이 다 활성화되어서 함께 어떤 매출을 증대시키고 상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서 또 그 지역이나 그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인회가 조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이 상인회를 만드는 시장을 인정시장 또는 그 지자체에서 인정해주는 인정시장을 말하겠죠. 또 어떤 법인체의 시장을 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장이나 상인들에 만들어진 그런 번영회랄지 또 뭐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어떤 단체나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상인회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.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회원들의 권리라 하면 그 상인회의 모든 권익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다. 그럼 그 성과를 함께 나눌 권리가 있고요. 또 정관 및 상인회의 제규정에 의해서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단체의 그 상인회의 임원 또 회장, 대표를 뽑는 거죠.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어떤 총회에서 이런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합니다. 또 정관 및 규정에 따라서 각급 회의에 출석해야 할 또 그래서 그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 또 표결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.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또 투표를 해야 할 때 참여를 할 권리 거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. 또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인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. 정관과 규칙, 규약에 또 준수의 의무가 있고요. 공동관리비나 생활 또
회비의 납부 뭐 이런 것들 있죠. 공동사업비의 납부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. 각급 회의에 출석할 의무도 있고요. 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요구, 또 협조하는 요구가 있습니다. 상인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또 권리도 행사하고 또 의무도 준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나의 목표, 상인회의 어떤 번영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런 상인회의 조직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같이 활동하는 상인회의 어떤 공동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업들을 함께 영유하면서 이 상인회가 조직만 해놓고 무명무실한 데가 많이 있죠. 근데 이 상인회는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원들이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협조의 의무,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상인회가 경쟁력을 갖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상인회가 그 역량을 갖고 성공적인 상인 조직을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? 먼저 우리 시장, 우리 상권의 타 상권과 비교해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? 또 상인들은 과연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? 상인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고 그 뜻이 함께 하는가? 지역에서 존재감,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그런 정체성이 없고 존재감이 없이 상인회가 있는지 없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다른 분들이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우리 시장, 우리 상권이 정말 자정 능력이 있고 자생 능력이 있는지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상인 조직의 역할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공동체의 어떤 닥친 문제들, 현안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거죠. 상인 조직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.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문제가 꼭 발생하게 돼요.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순탄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를 않죠. 어떤 문제 앞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, 특히 이 상인회라는 조직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중요하겠죠. 항상 그랬을 때에 이런 집단 의사결정이 꼭 필요하다. 회의를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.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어떤 전략도 세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별로 그 문제를 해결한 전체가 다 모여서 하기가 힘들면 그 문제를 그 문제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 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든지 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어떤 그 모임체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돌출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혼자 힘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있어.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회원들 간에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요. 또 서로 다른 그런 갈등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이 상인 조직의 또 역량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볼 때에 상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한다.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항상 변화에 민감하고 거기에 또 발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죠. 언제나 그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그래야만이 상인들로부터 또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인 조직이 될 수가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조직 전체가 변화와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열정과 진취성,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. 또 구성원들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. 무엇보다도 상인회라는 것은 상인회의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있고 또 따라오는 상인들이 있습니다. 회원들이 있습니다. 그 회원들에게 다 일일이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 소통해서 합의점을 이루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인 조직이 어떻게 해서 변화와 혁신을 가질 것인가?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발굴하고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, 이것이 중요하고요. 그래서 우리 시장 또 우리 상권, 이 상점가의 변화와 혁신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상인 조직이 함께 그 문제의식을 갖고 비전을 공유하고 또 어떤 업종,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한 준비,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고요. 다음으로 상인 조직은 무엇보다도 단합이 필요합니다. 단결. 첫째도 단합, 둘째도 단합, 셋째도 단합이다. 왜? 이 단합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, 공동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생기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화합, 소통, 화합, 단합,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.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다 일일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. 다 잠재되어 있는, 우리가 지금 그 그림에서 나와 있지만 빙하를 생각해 보면 빙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고 그 밑에 바닷속에 감추어진 많은 빙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없죠. 그렇듯이 우리의 또 상인회를 통해서, 상인 조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, 그 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들춰내고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. 보여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화합을 통해서, 단합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상인회의 가장 큰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고, 또 그럼으로써 우리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업이 또 잘 되고, 또 그 전체 우리 시장이나 또 우리 상권,
또 어떤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물론 자생력을 갖고 또 우리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상인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,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해주는, 서포트해주는,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지역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, 그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행정, 지자체가 있어요. 지자체의 지원,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지자체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걸 요구하고 함께 그 지원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하는, 발전하는 이 상권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만들어내고 우리 점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,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,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인 조직,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인 조직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상권이나 시장의 주체는 상인들이고 그 구성원들입니다. 그래서 그 상인과 그 구성원들의 조직력, 그 역량, 이게 그 시장이나 그 상권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상인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고, 그리고 그러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, 그 상인 조직화 사업 중에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 각 점포에 대한 컨설팅, 개별 점포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고요. 또 시장 전체에 대한 컨설팅, 연구 용역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그 시장이나 상권, 반경 5km 내에 있는 모든 상권에 그 어떠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상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그림, 그런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연구 용역, 이런 그 컨설팅 자문 지원 사업이 될 거고요. 이제 개별 점포나 또 개별 상권이나 또 업종 간 그런 컨설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우리가 뭐 또 위생 지도랄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는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제 청결, 위생 또는 이렇게 결제 수단, 요즘 제로페이 이런 것들도 이제 캠페인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. 또 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있죠. 특히 그 상인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상인 교육은 그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는데 많은 아이디어와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들을 미리 사전에 또 알려주고, 또 그것을 다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다른 시장이나 다른 점포 잘된 우수 사례들을 알려주고 함으로써 그 사례들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또 그 상권에 가서 그 상점에 가서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 점포, 우리 시장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인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이제 상인 대학 또 상인 대학원에서
강의를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그 교육의 포지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